지금부터 해야 될 얘기들은 열정을 꽃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변해야 되는 것들. 뭐냐? 완벽을 향한 강박관념을 버리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적인 학습량이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외국어를 배우는 데 대한 열정이 많고 굉장히 탤런트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외국에 이제 놀러 가잖아요. 실제로 써먹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살고 있을 적에 제 친구들이 놀러 와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 서양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저녁 먹고 이런 자리 만들잖아요. 밥 먹고 나면 제 스페인 친구나 그 외국인 친구들이 저한테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나, 네 친구들은 왜 이렇게 다 과묵하니?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알아듣긴 다 알아들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거 문법 틀리면 어떡하지? 이 단어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 발음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떡하지? 우린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완벽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 강박관념 버리세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넌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발음 후지다고 누가 욕해요. 그래, 난 코리안이야. 어쩔 수 없어. 내가 무슨 미국 사람이니?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아주 서투른 말로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감동하죠? 박수를 막 쳐주잖아요. 갑자기 막 팬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외국어를 할 때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조금 부족한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강박관념을 버린다는, 완벽해야 되는 강박관념을 버린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뻔뻔해져야 돼요.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공통점이 뭔가 한번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뻔뻔해요. 네. 뭐 좀 틀려도 그냥 괜찮아,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지 할 수 있지. 정말 나는 이건 완벽하게 잘해야만 해, 부끄러워, 창피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아셨죠? 네. 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언어는 생활 속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외국어를 만약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왜 내가 이 외국어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남들이 다 하니까 이런 사람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끝까지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굉장히 뚜렷했어요. 저는 18세기 영시 이런 거 배우기 싫었어요. 그런 고전 18세기 사람들이 읊었던 시를 내가 배워서 뭐해? 라는 생각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나는 길거리에서 쓸 수 있는 살아있는 언어를 배우는 거, 오로지 그게 목표야 였어요. 그래서 영어는 이미 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다른 언어 하나를 더 정복하겠어 라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는 말 스페인어를 택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언어가 바로 이 생활 속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 녹아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딱딱하고 어려운 책은 버려라. 제가 스페인어를 배운 얘기를 조금 할게요. 한국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길 지나가다가 괜히 툭 치고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스페인으로 어학연수를 갔어요. 갔는데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스페인까지 와가지고 학원에 앉아있으면 뭐하러 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갇혀서 책으로 공부하는 언어는 재미가 없어서 싫어요. 저에게 언어는 놀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그 1년치 학비를 모아가지고 개인 선생님을 구했어요. 한 달 동안만 개인 지도를 받자. 한꺼번에 몰아서. 선생님을 구했는데 이 페드로라는 선생님이 마드리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강사였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한 달 내내 욕만 가르치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욕하는 법, 괄호 안에 욕 넣기, 유용한 욕 표현, 막 이런 걸 가르치는 거여서 제가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과외를 스페인까지 와서 받으면서 왜 욕을 배워야 되나, 한국에서도 하지 않은 욕을 막 따졌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넌 이유를 묻지 마. 그냥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중에 굉장히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뭘까?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이건 이제 스페인이니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스페인어로는 웬만한 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마다 그게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어에는 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예 없거든요.
스페인어는 웬만한 욕은 애교예요. 애교고 거기에서 정말 만약에 모욕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욕을 하려면 신을 욕해야 돼요. 굉장히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한테 뭐 어떻게 해 막 이런 거를 하지 않는 한 거기선 욕이 아닌 거예요. 귀여운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그래서 저 생각해보세요. 제가 22살이었고 딱 여러분들 나이만 할 때 스페인에 가서 한국인이 드문데 웬 동양 여자애가 와서 막 욕을 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드리드 시내에서 인기 폭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순식간에 친구들이 엄청나게 생겼고 욕만 한마디 하면 밥도 공짜로 사주고 그래서 정말 스페인어가 많이 늘었어요. 1년을 살고 나서 제가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은 정말 길거리에서 배운 언어의 힘이 그겁니다. 제가 학원을 다녔다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욕을 막 하고 1년 동안 스페인어를 하고 났더니 스페인 사람을 새로 만나는 저한테 스페인에서 태어난 교포냐고 물어봤어요. 그 정도로 스페인어가 많이 늘었어요. 무조건 욕부터 배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에게 이왕이면 딱딱하고 그런 어려운 책은 버려라. 그런 거 잊어버리세요. 지금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말 완벽하게 알아요? 솔직히? 그렇게 구사 잘해요? 하지만 한국 사람이랑 한국말 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잖아요. 뉴스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몇 개 단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1000개도 안 돼요. 한 500개에서 700개 정도 된대요. 그러다가 만약에 커플이 되잖아요. 커플 사이에 쓰는 단어는 몇 개일까요? 200개 미만. 정말 원시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어 단어 200개만 알면 스페인 남자친구도 사귈 수 있고 한 500개 이상 알면 스페인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얼마나 내가 자신감 있게 내뱉느냐, 이 언어를 얼마나 살아있는 데서 배웠느냐거든요. 친구들한테서 대화를 하다가 배운 단어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저 22살 때 어떤 자리에서 무슨 밥을 먹다가 어떻게 생긴 친구가 나한테 이걸 지적해서 가르쳐줬어라는 거 지금도 기억나요. 하지만 어느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어떤 교재에 몇 페이지를 보고 가르쳐줬어 이런 표현 기억 안 나요. 절대로. 무조건 살아있는 속에서 언어를 배우셔야 합니다.